서울의 겨울은 매섭다. 한강변에 서 있는 김서연은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사람, 한지우를 향해 있었다. 지우야, 약속해. 나 없이도 잘 살아야 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연아,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 지우의 창백한 얼굴은 병마와 싸우느라 빛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녀는 29, 서연보다 2살 어린 나이에 백혈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다. 서연은 31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지우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고 가족의 반대와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이겨내며 5년을 함께했다. 하지만 이제 지우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손,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병원에서 보낸 지난 몇 달, 서연은 지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매일 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둘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우린 영원히 함께야.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지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의사는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골수 이식이 필요했지만 적합한 공여자를 찾지 못했다. 서연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여자를 찾으려 했지만 기적은 쉽게 오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지우가 잠든 사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제발 누군가 나타나줘. 그날 아침 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낯선 여성을 만났다. 이혜진, 42살의 간호사였다. 혜진은 지우의 담당 간호사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차어트를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김서연 씨, 잠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서연은 지우의 병실 박벤치에 앉아 혜진의 말을 들었다. 한지우 씨의 혈액형과 조직적 합성항원, HLA, 이제 데이터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공여자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어요. 서연은 순간 멍해졌다. 왜 그렇게까지? 그녀는 혜진을 처음 보았다. 낯선 이가 왜 지우를 위해 이렇게 나서는 걸까? 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누군가 도와줬다면 지금 다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혜진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혜진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제발 지우를 살려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며칠 뒤 혜진의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그녀는 지우와 완벽히 일치하는 공여자였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이 일은 지우 씨에게 비밀로 해주세요. 그냥 누군가가 도왔다고만 전해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혜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다. 왜 혜진은 이렇게까지 지우를 돕고 싶어 하는 걸까? 수술 날짜가 잡혔다. 지우는 약해진 몸으로도 서연에게 미소 지었다. 서연아, 내가 살아난다면 우리 결혼할까? 그녀의 농담 섞인 말에 서연은 울면서 웃었다. 바보야, 당연하지.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우의 몸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매일 병실을 찾아 지우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혜진은 수술 후 병원을 떠났다. 그녀는 서연에게 짧은 편지만 남겼다. 지우 씨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서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진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기적을 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혜진은 어디론가 사라진 듯 했다. 지우가 퇴원한 날, 서연은 그녀를 한강변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 덮인 강을 바라봤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살아난 건 너 때문이야, 지우가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우야. 우리를 도운 누군가가 있었어. 그 순간 서연은 멀리서 한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이혜진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축하해요, 지우 씨. 서연은 혜진을 끌어안았다. 왜 우리를 도운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한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그 사람이 지우 씨와 닮았거든요. 그 말에 지우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다. 혜진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따뜻함이 공존했다. 세 사람은 한강변에 서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겨울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지난 가을, 이혜진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25살의 그녀와 한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 윤소라는 혜진의 첫사랑이었다. 소라는 지우와 닮았다. 똑같이 부드러운 미소, 똑같이 따뜻한 눈빛. 하지만 소라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혜진은 그때 소라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혜진은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다. 하지만 지우를 처음 본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다. 지우의 창백한 얼굴, 힘없는 미소는 소라를 떠올리게 했다. 혜진은 지우의 차어트를 훑으며 그녀의 병이 소라와 다르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지우를 구해야 한다는 강한 끌림을 느꼈다. 서연은 혜진의 과거를 알게 되면서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지우를 구함으로써 소라에게 못다 한 속죄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서연은 혜진에게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편으로 두려웠다. 지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나.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면 어쩌나. 지우는 퇴원 후에도 약한 몸으로 서연의 곁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두 사람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다. 지우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웃지 못했지만 서연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의 눈은 빛났다. 서연아, 내가 살아있는 한너랑 같이 있고 싶어. 지우의 말은 서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지우의 회복은 순탄치 않았다. 그녀는 종종 숨이 차고 몸이 무거웠다. 의사는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라고 했다. 서연은 지우를 위해 건강식을 챙기고 매일 산책을 함께 했다. 그들은 종종 한강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한날, 서연은 지우에게 물었다. 지우야, 넌 무서워. 다시 아플까봐.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서연아, 내가 무서운 건 아픈 게 아니라 너를 혼자 두는 거야? 그 말에 서연은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지우를 안으며 속삭였다.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절대. 그즈음, 서연은 혜진을 다시 만났다. 혜진은 새로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에게 지우의 상태를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했다. 혜진은 지우를 위해 영양제와 운동 계획을 제안했다. 지우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서연 씨가 곁에 있으면 더 강해질 거예요. 혜진의 말은 서연에게 힘이 되었다. 그녀는 지우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기로 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서울 근교로 여행을 다녔다. 강화도, 남이섬, 경주의 작은 마을까지. 지우는 점점 기운을 되찾았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웃었다. 서연아, 우리 이렇게 행복할 자격이 있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다. 혜진이 준 기적은 영원할까? 지우의 건강은 정말 괜찮아질까?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지우의 병원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혜진의 혈액이 지우와 완벽히 일치했다는 보고서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다.
공여자의 과거 병력, 확인 필요의 서연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혜진이 숨기고 있는 게 있을까? 서연은 혜진을 찾아갔다. 혜진 씨, 왜 지우에게 당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혜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서연 씨, 저는 건강해요. 하지만 제가 공여자로 나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혜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소라를 잃은 후 자신도 한때 병마와 싸웠던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적적으로 회복했고 그 후로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지우 씨를 보고 소라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도울 수밖에 없었죠. 서연은 혜진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혜진 씨, 당신 덕분에 지우가 살아났어요. 혜진은 미소 지었다. 서연 씨, 지우 씨를 잘 부탁해요. 그리고 서로를 절대 놓지 마세요. 그날 밤, 서연은 지우를 꼭 안았다. 지우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야. 약속해. 지우는 서연의 품에서 미소 지었다. 약속.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지우의 건강은 점점 나아졌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혜진의 비밀, 그리고 지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서연은 매일 밤 지우가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우를 지킬 수 있을까? 한편 지우는 서연의 걱정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았다. 대학 시절 서연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지우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 같은 딸은 우리 집안에 없어. 서연의 아버지의 차가운 말은 아직도 그녀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성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지우의 어머니는 서연을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서연아, 지우를 잘 부탁해. 그 말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지우가 아프고 서연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어느 날 지우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우야, 너는 내 전부야. 힘든 게 아니라 너랑 함께 있는 게 내 행복이야. 그 말에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내가 살아난다면 우리 정말 결혼할까? 지우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가 널 놓칠 것 같아.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서연과 지우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마음만은 이미 서로에게 영원히 묶여 있었다. 그들은 종종 미래를 꿈꾸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늙으면 한강변에 작은 집을 짓고 같이 살자. 지우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강아지도 키우자. 그즈음 서연은 혜진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혜진의 비밀을 더 파헤치고 싶었다. 혜진은 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서연을 만났다. 서연 씨, 왜 저를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거죠? 혜진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혜진 씨, 당신이 지우를 도운 진짜 이유가 뭐예요? 소라 씨 때문만은 아니죠? 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저는 소라를 잃은 후로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하지만 지우 씨를 보고 제가 다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았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혜진의 눈에서 더 깊은 슬픔을 읽었다. 혜진 씨,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많이 희생했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가 죽기 전 저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죄책감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죠. 서연은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 씨, 당신은 지우를 살렸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연 씨, 지우 씨를 살린 건 당신이에요. 당신의 사랑이 지우 씨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그날 밤, 서연은 지우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기적이야. 이 지우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지우는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간 그녀는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사는 서연에게 말했다. 이식 후 면역 반응이 불안정해요.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 씨, 지우가 다시 아파요. 혜진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지우의 차어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의사들과 상의했다. 서연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볼게요. 혜진은 다시 한번 지우를 위해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혈액을 추가로 기증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혜진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도왔어요. 지금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서연은 병원 복도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지우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혜진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서연 씨, 포기하지 마세요. 지우 씨는 강해요. 그리고 당신이 곁에 있잖아요. 지우의 중환자실 입원은 서연에게 악몽 같았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조명 아래 그녀는 매일 밤 지우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제발, 지우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지우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혜진은 매일 병원을 찾아 서연을 위로했다. 그녀는 지우의 상태를 점검하며 의료진과 끊임없이 소통했다. 서연 씨, 지우 씨는 아직 싸우고 있어요. 우리도 포기하면 안 돼요. 서연은 혜진의 말에 힘을 얻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혜진이 이렇게까지 지우를 돕는 이유는 정말 소라 때문일까? 그녀는 혜진의 과거를 더 알아보고 싶었다. 어느 날 서연은 혜진의 동료 간호사에게 그녀에 대해 물었다. 혜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10년 넘게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죠. 하지만 그녀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동료의 말에 서연은 귀를 기울였다. 혜진 씨는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서 많이 변했어요. 그 후로 환자들에게 더 애정을 쏟더라고요. 서연은 그 말에서 혜진의 깊은 상처를 느꼈다. 그녀는 혜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병원 근처의 조용한 공원에서 서연은 혜진과 마주 앉았다. 혜진 씨, 소라 씨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왜 지우를 이렇게까지 돕는 거죠? 혜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고여 있었다. 소라는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죠. 교통사고였어요. 제가 병원에 늦게 도착했을 때 소라는 이미... 혜진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서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진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연 씨, 저는 소라가 아파했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그 죄책감이 저를 지금까지 따라다녔죠. 지우 씨를 보고 소라를 구할 기회를 다시 얻은 기분이었어요. 서연은 혜진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혜진의 아픔을 이해했다. 혜진 씨, 당신은 이미 지우를 구했어요. 그걸로 소라 씨도 기뻐할 거예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과 지우 씨를 보면서 저도 조금씩 치유되고 있어요. 그날 이후 서연은 혜진과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혜진은 지우의 치료를 위해 새로운 약물과 치료법을 제안했다.
그녀는 지우의 주치의와 협력해 면역 억제제의 조합을 조정했다. 서연은 혜진의 헌신에 감동했다. 지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그녀는 중환자실을 나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서연은 매일 그녀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함께 음악을 들었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너 때문이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우야. 우리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어. 특히 혜진 씨. 지우는 혜진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분은 왜 우리를 도운 거지? 그냥 낯선 사람인데. 서연은 지우에게 혜진의 이야기를 전했다. 소라에 대한 이야기, 혜진의 죄책감, 그리고 그녀가 지우를 구하려 했던 이유.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서연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정말 기적이야. 그 즈음, 서연은 지우와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꿈꿨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 서연은 지우에게 말했다. 지우야, 우리가 함께하는 날 혜진 씨도 초대하자. 지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분이 없었으면 나도 여기 없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또 한 번 시련에 부딪혔다. 지우의 면역력이 다시 약해지며 그녀는 고열에 시달렸다. 서연은 절망 속에서 혜진에게 도움을 청했다. 혜진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와 지우의 상태를 살폈다. 서연 씨, 이번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요. 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지우를 위해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나섰다. 지우의 고열은 며칠간 계속되었다. 서연은 병실에서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지우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서연은 자신의 무기력을 저주했다. 왜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녀는 매일 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혜진은 지우의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녀는 지우의 주치의와 함께 새로운 면역 억제제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불확실했다. 서연 씨,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혜진의 말은 서연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서연은 지우가 잠든 틈을 타 혜진에게 물었다. 혜진 씨,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돕는 거죠? 당신도 아픈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저는 소라를 잃은 후로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하지만 간호사로 일하면서 누군가를 구하는 게 제게 새로운 이유를 줬어요. 지우 씨는 제게 두 번째 기회였어요. 서연은 혜진의 말에서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녀도 지우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혜진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우를 잃었을 거예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연 씨, 지우 씨를 지킨 건 당신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냥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죠. 며칠 뒤, 지우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호전되었다. 고열이 내리고 그녀는 다시 미소 지을 힘을 얻었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우야, 너 정말 괜찮은 거지? 지우는 힘없는 미소로 대답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너 때문이야. 서연은 지우를 안으며 속삭였다. 아니야, 우리를 도운 사람이 있었어. 혜진 씨가. 지우는 혜진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서연은 혜진을 병실로 초대했다. 지우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진 씨, 저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지우 씨, 당신이 이렇게 강하게 살아준 게 제게 더 큰 선물이에요. 그날 이후 지우는 점점 기운을 되찾았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퇴원을 준비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혜진의 과거에 대해 궁금했다. 그녀는 혜진이 숨기고 있는 마지막 비밀이 있다고 느꼈다. 서연은 혜진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혜진의 집 근처 작은 찻집에서였다. 혜진 씨, 당신이 소라 씨를 잃은 후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더 듣고 싶어요. 혜진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소라가 떠난 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간호사 일을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저를 살렸어요. 지우 씨를 보고 소라를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요. 서연은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 씨, 당신은 우리에게 기적을 줬어요. 이제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과 지우 씨를 보면서 저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지우가 퇴원한 날, 서연은 그녀를 한강변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 덮인 강을 바라봤다. 서연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정말 꿈 같아. 지우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다. 지우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야. 약속.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한강의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다. 퇴원 후, 지우와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지우는 아직 약했지만 서연의 곁에서 웃는 날이 많아졌다. 두 사람은 종종 한강변을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다. 서연아, 우리 정말 결혼식 올릴까? 지우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법이 안 된다면 우리만의 방식으로 할 거야. 그들은 친구들과 가족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계획했다. 지우의 어머니는 그들의 결정을 지지했다. 지우야, 서연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그녀의 말은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서연은 혜진도 초대하고 싶었다. 그녀는 혜진에게 전화해 파티에 대해 말했다. 혜진 씨,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꼭 와주세요. 혜진은 망설였지만 결국 초대를 받아들였다. 서연 씨, 지우 씨, 두 분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저도 충분히 행복해요. 파티 날, 지우와 서연은 한강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났다. 지우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연은 깔끔한 슈트를 입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맹세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을 거야. 혜진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다. 서연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파티가 끝난 후 서연은 혜진을 따로 만났다. 혜진 씨, 당신이 아직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말해줘요. 혜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사실 소라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그녀를 구할 수 있었지만 너무 늦었죠.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왜 지금까지 그걸 숨겼나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그 죄책감을 지우고 싶었어요. 지우 씨를 구함으로써 소라에게 속죄하고 싶었죠. 서연은 혜진을 끌어안았다. 혜진 씨,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속죄했어요. 이제 당신도 자유로워질 때예요. 혜진은 서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서연 씨, 당신과 지우 씨를 보면서 저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 이후 혜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간호사 일을 계속했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기 시작했다. 서연과 지우는 혜진과 자주 연락하며 그녀를 응원했다. 지우의 건강은 점점 나아졌다. 그녀는 서연과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기로 했다. 서연의 그래픽 디자인 기술과 지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그들의 작업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지우의 건강이 다시 악화되었다. 이번엔 면역 반응이 아니라 그녀의 심장이 약해진 탓이었다. 서연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 왜 우리에게 또 이런 시련이 오는 거지? 혜진은 지우의 상태를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지우의 주치의와 함께 새로운 치료법을 모색했다. 서연 씨, 이번엔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요. 지우의 심장 문제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심장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또 지우를 잃을 수도 있다고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혜진은 서연의 곁에서 그녀를 위로했다. 서연 씨, 지우 씨는 강해요. 그리고 당신이 곁에 있잖아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 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이미 포기했을 거예요. 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 씨, 당신과 지우 씨는 제게 새로운 삶을 줬어요. 이제 제가 당신들을 도울 차례예요. 혜진은 지우의 심장 이식을 위해 전국의 병원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활용해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 시작했다. 서연은 혜진의 헌신에 감동하면서도 그녀가 또다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했다. 혜진 씨,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만을 위해 이렇게까지?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서연 씨, 이건 제 선택이에요. 지우 씨를 구하는 건 저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며칠 뒤,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적합한 심장 공여자가 나타났다. 지우는 긴급 수술에 들어갔다. 서연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는 혜진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제발 이번엔 정말 지우를 지키게 해주세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우는 다시 한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 서연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지우야,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지우는 힘없는 미소로 대답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 너 때문이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우야. 우리를 도운 사람들이 있었어. 특히 혜진 씨. 지우는 퇴원 후 혜진을 직접 만났다. 그녀는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혜진 씨, 당신은 제 생명을 2번이나 구해줬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지우 씨,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게 가장 큰 보답이에요. 그날 이후 서연과 지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시련을 이겨냈다. 혜진은 자신의 삶도 다시 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간호사 일을 계속했지만 주말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소라를 추억하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겨울, 서연과 지우는 혜진을 한강변으로 초대했다. 세 사람은 눈 덮인 강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 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서연의 말에 혜진은 미소 지었다. 아니요, 서연 씨, 지우 씨, 당신들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지우는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 씨,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언제나 함께해요. 그 순간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그들을 감쌌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서연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만큼 강했다.